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블 스튜디오의 진행을 맡은 강경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즘 관심이 많은 것이 이 마음의 문제, 또 인간관계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인기 있는 인문학 강연을 보더라도 심리학자, 또 정신의학과 교수, 또 뇌과학자들의 강연이 단연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돈, 명예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입은 이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자신을 잃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 바이블 스튜디오를 열게 된 취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 신미정 강사님을 모시고 이 행복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2일차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이블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취지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따뜻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안겨드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행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매일매일 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불행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 나는 행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행복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눈앞의 행복을 두고도 엉뚱한 곳에서 찾다가 이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 한 20초 정도 눈을 감으시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을 떠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다 느끼셨나요? 혹시 내가 노벨상을 수상한다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예전에 처음 차를 샀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행복을 떠올려 보라 했을 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느꼈다면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이렇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5가지 혹은 10가지 이러한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 먼저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5가지가 무엇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네,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네, 그리고 5번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이라는 이러한 말들이 공통적이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것을 보니 여러분들 조금은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정말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죽기 직전이라면 사실은 또 살 만큼 이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조금 살면서 중요시 여기는 이 돈이나 이런 명예가 없다라는 것이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죽기 직전에 남긴 사람들의 이 말들 속에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아쉬웠다, 후회된다. 사실 그런 말들을 남기는 분들은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후회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이제 주도적인 삶의 사람들은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작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생각보다는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행복할 거라고 이 행복을 이제 미루게 되면은 정말 이 행복과 내 삶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당신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또는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두 교수님의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행복연구가 서원구 연세대 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TV 한 강연에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서 행복이란 주제로 나눴던 그 대화의 핵심만 나눠보면은요. 첫 번째는 누구나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내향적 사람이든 또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 사람이든 누구나 사람이라는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있어 행복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한번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구에 나 혼자 남았다 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혼자 남은 건가요? 네. 저한테 뭐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잘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자님은 요즘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을 충분히 네.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으신가요? 잠을 충분히 자고 저는 배고플 때까지 잘 것 같아요. 네.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면 이 배달시킬 곳이 없지 않나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며칠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질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조금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당장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가 없어진 것을 느끼게 되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실험의 제목은 당신의 노후를 예측해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실험자들을 모아서 노후를 예측해 준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격 검사 등을 통해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A 그룹은 당신의 노후는 친구가 없고 혼자 지낼 것이다, 혼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B 그룹에는 당신의 노후는 지금처럼 친구가 많고 항상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노후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었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 A 그룹과 B 그룹은 내가 노후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짜 실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는 먹으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정크푸드라고 해서 뭐 햄버거나 콜라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몸에 좋지 않잖아요. 자, 그것을 배달을 시켜 주었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한 거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A 그룹, 혼자 될 것이다 라는 그룹과 노후에 항상 친구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그룹이 있어서
어느 쪽이 이 정크 푸드를 많이 먹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A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 A그룹은 생각보다 평소보다 더 많이 이러한 몸에 좋지도 않은 것을 많이 먹게 되었는데요.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뭔가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내 노후가 쓸쓸하게 혼자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실 크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크푸드, 햄버거 이런 거라서 그런 것일까 해서 건강음료로 바꿔봤는데요. 건강음료는 사실 입에 먹으면 입에 사실은 쓰죠. 먹기가 싫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떤 그룹이 더 많이 먹었냐면 예상하는 대로 노후에 친구들과 항상 같이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했던 그 그룹은 억지로라도 이 건강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될 것이라는 이 A그룹은 굳이 내가 이거를 먹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에 아주 드물게 작게 몇 명만 이게 먹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실험의 핵심은 노후에 당신의 변화를 예측해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노후에 혼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네. 그 중에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감정, 사실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감정, 혹은 두렵기까지 이렇게 한 감정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은 사실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했을 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 고독감 그런 게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나 혼자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이제 지면하는 걸 불편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기까지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는 여러모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실험을 보면은 사실 사회적 고립 이렇게 되어 있는 요즘에 고독사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위협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연구가 서은국 교수님의 이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이제 핵심을 또 전달해 드리자면 행복 전구를 자주 켜라는 거예요. 네, 그럼 행복 전구는 무엇일까? 바로 좋다! 네, 라는 그 느낌을 자주 느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행복하다,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유명하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러한 국민상담가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한 청춘을 위한 그 어떤 그 강연에서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원만한 대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러한 이제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사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은 있고 다툼이라는 것이 있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다툼은 사실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사소하고 작은 문제인 경우가 참 많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도요, 이제 신혼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은 치약을 끝까지 짜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항상 준비를 시켜놓는 타입인데요. 자, 근데 그 부인께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앞부분을 꾹 짜고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말을도 안 고쳐지니까 어떻겠어요? 또 이게 말이 하나 더 되고 잔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것은 꼭 다른 문제로 또 이어져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됐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때는 그 상황만 살펴보다가 서로 기분만 나빠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만 인지한 상태로 계속 불평불만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제 어떤 것을 이 치약 짜는 기계 있죠? 네, 그것을 하나 부착해 놨고요. 그랬더니 서로 이걸 가지고 싸울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죠. 네, 상대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고 내가 마음이 여유롭고 건강해졌을 때는 새로운 방법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책들과 강연들을 많이 보더라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 안 되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근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먼저 건강해져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 근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헬스장도 가고 운동도 하는데 이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네,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서 엉뚱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착안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바이블 스튜디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